예, 실장님 오전 질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도 한국은행 보고서인데요. 이 보시면 저출생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민감도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6가지 정책이 다 되면은 0.845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출생률이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수도권 집중도라든지 혼외 출산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가격을 2015년도로 낮춘다든지 요 밑에 세 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위에 세 개를 보면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을 지금 1.4%인데 OECD 평균으로 2.2까지 증가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육아휴직 실 이용 기간이 10.3주인데 OECD 평균은 61.4주입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률 문제를 OECD 평균까지 증가시키는 이런 문제는 우리 정부가 크게 돈 들지 않고 해볼 수 있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특히 청년층 고용률 같은 경우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올라가고 있는 좀 상황이고요.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육아휴직 부분이라든지 예. 아니면 정부 지출,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을 좀 늘린다든지 이거는 좀 해볼 수 있는 안이라고 봅니다. 요 세 가지 정도 하면 예, 계속 노력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합계가 0.27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0.71을 볼 때 우리가 1.0까지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 육아휴직 관련해서 OECD 평균이 지금 60.3주인가 그런데 네. 예, 우리 61.4주인데 우리가 10.3주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공무원이나 여러 공사공단 말고 민간 부분까지 좀 확대할 사회적 분위기를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지출과 관련돼서 지금 보시면 육아휴직 관련 정보도 그렇고 가족 관련 정보 지출도 그렇고 상위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북부 유럽 있는 그러니까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 육아휴직 관련 정부 재정 지출 보면 GDP 대비 우리가 0.07이고요. 네. OECD 평균 0.36입니다. 네. 우리가 5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자꾸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잘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육아휴직 관련 부분은 민간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네.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0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베이비붐 시대 정년 퇴임하는 2034년까지 10년 남았는데 10년 동안에 이 준비를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우리 하드랜딩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가계부채 100% 넘죠, GDP. 그 다음에 기업대출 120 몇 프로 되죠. 정부 재정 능력 없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쌀 소비 관련 얘기인데요. 쌀이 지금 많이 소비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생산량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양곡관리비가 매년 4천억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양곡관리법 통과됐고 윤석열 대통령 제1호 제2거부권이 양곡관리법인지 알고 계시죠? 예. 예. 이렇게 지금 쌀 소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다행스러운 건 최근 3년 동안에 사업체 부분의 쌀 소비량은 좀씩 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18.2% 늘고 있는데 PPT 계속 넘겨줘 보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주류 전통주의 쌀 소비 혜택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주문을 던집니다. 21년도에 농업진흥청에서 우리나라 증류식 소주가 전체 소주 시장의 10%를 차지하면은 연간 36,000톤 정도의 쌀 소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보니까 사케 생산
사케 생산자 쌀 소비량이 9.2%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6.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본 수산성은 산지별, 품종별, 그 다음에 소비 지역별로 굉장히 자세한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세제 측면에서 지금 전통주의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잖아요. 예. 알고 예,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이 너무 적어요. 그죠? 발효주 500kl, 증류주는 250kl에 한해서 50% 감면 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이렇게 전통주는 혜택을 보는데 지금 보면 막걸리, 백세주, 화요 같은 술 제주는 안 주잖아요. 그죠? 네. 예. 이렇게 안 주고 있는데 이게 쌀 소비로 된다면 쌀 소비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진 술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일석이조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중국에 가면 마오타이주,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도 지금 사케 소비가 엄청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막걸리는 지금 수출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보관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류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이번 세제 쌀을 소비해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뭐 WTO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그리고 주류 산업 내부에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쌀 자체의 국적과 관계없이 쌀로 만들어진 술에 대해서 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좀 이따요. 네. 이게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볼 때 쌀의 일정 생산량을 확보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보를 하고 소비는 이쪽으로 좀 유도하고 이러다가 유사시에는 쌀로 그냥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떠냐. 의원님 뭐 말씀해도 저도 강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말씀드리는 만약에 쌀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술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해외에서 만든 사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국산 쌀에서 하게 되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건 WTO 규정 위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잘 아시겠지만 뭐 여러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는 해옵니다만 아직 긍정적인 대답은 못 들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유영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